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서 나는 수많은 천연 자원들을 식생활과 질병 치료 수단으로 널리 이용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 풍습과 생활에 짙게 승배인 식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쑥입니다. 쑥에 대한 우리민의 감정이 얼마나 유다른가 하는 것은 쑥떡을 비롯한 민족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는 쑥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쑥에 대해서 다시금 소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쑥 연구사들이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쑥고기 마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쑥고기 마을로 가봅시다. 여길 보고 쑥고개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쑥이 많다고 해서 쑥고개라고 불러왔습니다. 지대적으로 볼 때 이 고개는 해발 높이 60m로서 재령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발이 남강의 지류에 의해서 심식을 받아 낮아진 것에 이루어진 고개입니다. 예로부터 이 고개는 평양에서 동쪽 내륙 지방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 고개 아래에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그마한 쑥고개 마을들이 있는데 여느 농촌 마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집마다 쑥이 많은 것이고 쑥을 누구보다 생활에 널리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마을이나 다 가보고 싶었지만 먼저 강동군 구빈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축산을 잘하기로 소문난 이 고장의 자랑이 쑥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쑥을 내가 많이 먹어서 다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아요. 우리 고장엔 쑥이 많습니다. 개굴에도 많고 산골짜기에도 많지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쑥을 뜯어다가 쑥떡을 해가지고 어울과 누구래는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쑥떡 자랑을 했습니다. 구빈리의 아침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산 저 산 어디에서나 가담가담 풀을 떠는 염소떼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그 염소떼들을 감싸 안고 있는 쑥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고장 터베기 로인과 구빈리 인민병원에서 원장 사업을 하고 있는 박성근 선생과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쑥에 대해서 특히는 쑥 중에서도 이고장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생당쑥에 대해 먼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당쑥은 낮은 산이나 산 언덕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산으로 오르는 우리의 머리엔 혹시 구빈리라는 그 이름도 쑥과 연관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를 왜 구빈리라고 합니까? 구빈리는 있으나 이거 옛날부터 예. 당근이 왔다 간 데부터 이 구빈리는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먼 옛날 단군이 휘하에 있던 9명의 족장들을 귀빈으로 맞이했다고 해서 구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그 9명의 족장들 속에는 이 구빈리의 쑥으로 오래 앓고 있던 석병을 고쳤다는 족장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건깨끗하다. 이걸 건강쑥을 건너 뜯어가지고 예. 건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잡수면 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네. 좀 씁쓸하죠. 아니
그냥 생기라요. 이거 통짜리 말입니다. 네. 좀 씁니다. 아니, 이제 이것도 예, 늘창 이거 먹어버릇하면 예, 이렇습니까? 쓴맛이 없다고. 방송도 뭐, 예, 이 고문 거는 전해 나온 거고, 요거는 새순이란 말입니다.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단강 속으로 물줄기해서 피우는데. 이 개로 말입니까? 아니, 그 뿌리기. 뿌리로. 네, 뿌리기를 해요. 예, 물줄이. 네, 물줄이. 이고장 사람들은 인진이라 불리워지는 생당쑥에는 민족의 자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향약집 송방에 있는 것처럼 생당쑥은 여러 해 살이 떨기나무이며 겨울에 죽지 않고 묵은 줄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진을 치고 있다 하여 인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선조들이 지어 부른 약송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당쑥은 맛이 쓴데 황달병을 낫게 하네. 오줌 많이 누게 하고 습과 열 없애는데 매우 좋은 약이더라.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소독과 병치료에 쓰이는 많은 고급 신약들이 제도되고 있지만 쑥고장인 이 구빈리에서는 지금도 타가소 유치원 방들에 대한 소독도 쑥으로 하고 있고 그 어느 고장보다 축산이 잘 되는 주되는 원인을 쑥이 많은 데서 찾고 있습니다. 쑥밭은 짐승들에게 그 어떤 병균도 침습 못하게 하는 훌륭한 잠자리이고 쑥은 축산업의 사료 단위를 낮추게 하고 감염성 질병과 소화기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더없이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것은 쑥을 알려면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에 대한 출생 신화부터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고장 토백이로인의 말이 호기심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 신화에는 쑥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깊은 굴 안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들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빌었다. 환웅은 쑥 한 타리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고 참으면 쉽게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범은 약속을 어기어 사람으로 되지 못하였고 약속을 지킨 곰은 여자로 변신하여 환웅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단군 신화를 음미해 볼 때 이 쑥은 대단히 흥미를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서 우리 선조들이 이 쑥을 단군의 출생과 연관시켜 신화를 창조했겠는가 하는 것인데 신화 창조자들에게 있어서 그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해설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신변 물질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쑥인 것을 보면 이 쑥은 우리 선조들의 식생활과 병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나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이 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시칠리아 섬에 강리의 신인 셀리누스가 있었는데 당시 이 섬에 말라리아로 추측되는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셀리누스가 쑥으로 섬 주변 공기를 환기시켜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이 단군 신화보다 2500년이 지나서 나온 것으로 보면 이 쑥을 이용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가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더 든다면 우리 선조들은 금강산을 불로초가 많이 나는 신손이 사는 산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복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례산의 봉은 한자로 쑥봉, 레자 역시 쑥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강산은 쑥과 관련돼서 불리워지고 약의 산이라는 뜻을 내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쑥을 생활에 널리 이용해온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단군릉에서 쑥과 관련된 전설을 들으며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고장 터베기 로인의 집에서는 우리를 위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로인은 자기네 마을에선 귀한 손님이 오면 모기쑥불을 피워놓고 쑥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온갖 성의를 다했습니다. 이고장 사람들은 쑥베개, 쑥배띠, 쑥이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수의 기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쑥향기가 넘쳐나는 토방에 앉아 쑥 음식을 맛보느라 정말 우리 민족의 향취가 짙게 오려는 듯 싶었습니다. 우리가 쑥에 대해서 더 큰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쑥에 담긴 민족의 자랑을 잘 알려면 이 쑥을 생활에 더욱 가깝게 이용하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이고장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터베기 로인은 쑥과 관련된 자료를 잘 알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쑥고개 마을로 찾아왔댔는데 그들 모두가 쑥 제품 발명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면서 옥류관 요리사 천영실 동무부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옥류관에 도착했지만 오늘은 휴식날이어서 천영실 동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가려던 우리에게 옥류관 일꾼이 오늘 같은 휴식날이면 천영실 동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작업반 성원들이 룡악산에 쑥을 뜯으러 간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룡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옥류관 요리사 동무들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쑥고개 마을고 터베기 로인의 말에 의하면 이거 천윤실 요리사 동무가 쑥고개 마을하고 많이 다녀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쑥고개 말입니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쑥고개 마을에 다니게 된 것은 제가 똑을 하면서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눈에는 있고 손에는 솔고 해보면서 보니 여기에도 훈멸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부터 강동군에 있는 쑥고개 마을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터베기 로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쑥의 종류도 알게 되고 그 지방에서 하는 똑이 멸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쑥을 너무 데치면 쑥의 향기가 없어지고 또 솔 데치면 쑥의 쓴맛이 그대로 있어서 쑥독이 맛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똑의 진맛은 쫄깃쫄깃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쑥독이 쫄깃쫄깃한 맛을 살리려면 쑥 가공도 잘해야 하지만은 익반죽을 잘해야지만이 반죽을, 그래야지만이 쑥독이 쫄깃쫄깃한 맛에 의해서 똑이 별맛이란 말입니다. 제가 똑을 하면서 강동군에 있는 쑥도 뜯어보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쑥을 뜯어서 해봤는데 영악산에서 뜯은 쑥 가지고 똑 가공을 하니까 쑥독이 더 별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5월이면 온 작업반 모두가 영악산에 와서 우리 손으로 쑥을 뜯어다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쑥은 국화과에 여러 해 살이 풀려서 우리나라의 산과들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쑥식물이 30여 종이나 되는데 그 용도에 따라 크게 똑쑥과 나물쑥, 약쑥으로 나눕니다. 바로 초봄에 이 쑥의 어린 잎으로 여러 가지 쑥 음식을 해먹는데 오늘도 쑥 초장 무침, 쑥떡, 쑥국수 등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이 쑥을 식생활에 광범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룡악산의 쑥으로 만든 떡이 매우 인기가 있다는 그의 말에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기묘한 바위 봉우리가 하늘 높이 솟아있고 만발한 온갖 꽃들과 녹음 짙은 숲, 가을의 붉은 단풍 모든 것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어 평양의 금강산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온 룡악산.
예로부터 쑥이 많아 복례산으로 불리운 금강산과 어깨에 나란히 한 평양의 금강산이었습니다. 이 령악산의 쑥은 바로 일만 경치를 자랑하는 만경대와 가까이 하고 있는 명산의 쑥이기에 그처럼 극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령악산에서 저 만경대 쪽을 바라본 우리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에 칠걸 외갓집에서 여름날 밤 모기숙이 타는 낸내를 맡으며 몽소구에서 듣던 옛말에 그지없는 애착을 느끼셨다고 하신 교시가 생각났습니다. 대대로 혁명의 한생을 바치신 만경대 가문에도 쑥은 그 향기가 짙게 오려 있습니다.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님께서 봉화리, 발더구, 중강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의원의 간판을 달고 혁명활동을 하실 때 바로 쑥으로 병치료를 하신 사실들은 쑥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더 강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에 쑥은 좋은 약재라고 하시며 쑥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에 많이 이용하도록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셨다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쑥은 우리 인민의 생활과 떼어놓지 못할 귀중한 식물이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관이 어려있고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 어려있는 쑥 음식은 우리 생활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오늘날 쑥떡 만들기는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쑥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령악산의 쑥향기를 한껏 느끼며 산길을 내려오던 우리는 그만 급히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발목이 이 정도 상한 데는 적어도 한 달이라는 안정이 필요했지만 천영실 동무가 쑥뜸 치료에 능한 고려의학과학원 영식연구사 선생을 찾아가면 인차 고칠 곳이라고 말해주고 우리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신비했습니다. 쑥뜸 치료가 한 달이라는 안정기간을 걱정했던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식생활에서뿐 아니라 치료에서도 그 리용이 대단히 큰 신비한 쑥. 우리의 취재는 쑥이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대로 자연히 돌려졌습니다. 천년에 존재하는 그 수천 가지 식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쑥만이 유일한 뜸재료로 됩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쑥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광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들과 함께 종류가 0.2% 정도 들어있습니다. 뜸을 뜰 때 연소 생성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돼서 치료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뜸쑥에는 모카인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경미한 마취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뜸 뜰 때 아픔을 경감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쑥을 뜸재료로 이용해 왔구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뜸 뜨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뜸 뜨는 방법에는 직접 뜸하고 간접 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과에서는 수술할 때 수술방 하는 걸 서동하는 걸 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살균율이 높기 때문에 화염 소독 행위보다 이 오염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쑥으로 소독해서 이제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전설도 들려주었습니다. 단군의 셋째 아들 부오는 성격이 인자하고 지혜로워 단군은 그에게 나라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한 번은 남쪽 바닷가 위족 땅에 살고 있는 한 귀족이
그를 찾아와 하는 말이 자기가 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가 평양에서 불사약 밭을 가꾸면서 그 약으로 그 어떤 병이나 다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부는 그 약밭에 풀로 만든 약물을 마시게 했는데 한 달 만에 귀족은 입맛이 돌더니 2달이 넘어서자 입맛이 당기면서 무엇이든 다 맛나게 먹었고 3달 만에 병은 완치되었다. 그 신기한 불사약밭의 풀이 다름 아닌 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귀족은 이후부터 산과들 길가에 자라는 쑥을 비롯한 한 포기의 풀도 무심히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쑥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친숙해진 풀이며 동의보감보다 썩 전에 나온 향약집 송방에 있듯이 고려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쑥으로 균옥제, 피모지, 열내림, 변비, 동맥경화, 만성간염, 부인병을 비롯해서 그 치료 범위가 대단히 넓은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쑥둠 치료에 능한 이 영식 선생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쑥을 가지고 치료 사업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쑥처럼 그 약학 적용도가 높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사계절이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천과 맑은 물, 공기에 기인된 것일 거라고 자신이 넘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쑥둠 치료만이 아니라 쑥으로 만든 약들도 치료에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건성에서 일하고 있는 최희경 선생을 만나보면 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희경. 우리는 이미 이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판물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희경 선생은 20여 년간 심혈과 사색을 바쳐 쑥을 연구해온 오랜 쑥연구사입니다. 모란봉 지구에서 살고 있는 선생은 일요일의 이 하루에도 모란봉에 와서 이곳의 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경 선생이 쑥으로 만든 약은 너무도 독특해서 여러 국제의약품 전시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희경 선생이 이름난 의약품 연구사로 알려지게 된 데는 바로 우리나라의 흔한 쑥을 가지고 간질병 특효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쑥으로 만든 그 약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손조들이 그 오랜 옛날부터 쑥을 가지고 병치료에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시점에 와서 그 약 가공 방법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손조들은 쑥을 가지고 약탕간에 넣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민영지를 씌워서 다려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현대에는 약을 첨단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보다 효능이 높고 보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용하기 간편하게 약을 만들어서 보건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약가공업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당쑥도 그 품위가 그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당쑥은 이전 지난 기간에는 먹는 약으로만 이용했다면 현재는 건강식품, 그 다음에 먹는 약제, 그리고 주사약으로까지 발전해서 이민보건사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연구사들도 쑥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제가 이 연구사업을 하는 과정에 한 젊은 동무가 생당쑥을 연구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보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주면서 유단 삼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무는 선생님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본 데 의하면 희경 선생이 말한 그 젊은 연구사 동무가 바로 쑥의 정류를 뽑아서 주사약을 연구 완성한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박사원생 최금용 동무였습니다. 조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향기로 하여 가깝게 안겨오고 음식과 약물로 많이 쓰이어 애틋한 감정을 주는 쑥에 대한 우리의 취재길은 정말 즐겁고도 생각 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금융업무가 희경 선생이 그 탕약을 치를 때 얘기를 듣고 무슨 신발을 잡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바로 맞췄습니다. 그때 식용선생 할아버지가 탕약을 지을 때 식용선생이 민홍지를 볶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에서 저는 큰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거저문어들을 하나하나 버는 과정에 우리 손조들이 예로부터 탕약을 지을 때에 단지에 그냥 물을 두고 약초를 두고 끓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홍지를 여러 개 덮어서 뚜껑을 꼭 덮은 상태에서 끓여서 물에 풀리는 성분뿐 아니라 휘발성 성분까지 같이 이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향기 성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양리 활성에 대해서 그때 경험하고 인식을 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향기 성분이라는 게 지금에 와서 학술적으로 말하게 되면 종류라고 합니다. 종류라고 하면 그 휘발성 기름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종류라고 할 때에는 설밭에 가게 되면 그 소나무 향기가 나고 장미밭에 가면 그 장미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향기 나는 성분들 이런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말하면 그 휘발성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향기 성분이 해당 식물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금영동문은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불을 일굴 때 쓰는 부시를 쑥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로부터 쑥에는 강한 휘발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마도 이런 성질이 있어 쑥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쑥고개 마을로 오가며 생당쑥이 많은 곳에 축산이 잘 되고 농작물이나 산림의 병해충 구제가 절로 되는 것도 바로 생당쑥의 향기 성분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향기를 이용하기 위해 민홍종이를 덮고 탕약으로 X를 지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탕약으로 제조된 X가 향기보다 약학 성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금영동문은 쑥의 기본 핵은 향기이며 생당쑥의 향기 성분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면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고심 어린 연구 끝에 그는 드디어 의학 분야에서 치료 효과가 높고 제조기술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생당쑥 정류간염 주사약을 개발해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생당수로 뽑은 정류주사는 그 양리작용이 높고 부작용이 좋은 거로 해서 간장 질병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달이 합병된 환자들 속에서 그 효능이 높아 환자들 속에서 그에 대한 호평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1610년에 호준에 의해서 3대 고려의학 고전에 속하는 동의보감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보감에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약품과 식품은 같은 기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쑥이 약품으로도 많이 쓰였고 식품으로도 대단히 많이 쓰였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쑥을 이용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쑥을 말라리아 치료약, 그다음에 부인 질병 치료약 이런 데 쏟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질병 치료뿐 아니고 간장 질병 치료, 소화기 질병 치료,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 이러한 질병 치료에도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이 쑥에 대한 약효적 경험을 많이 쌓고 거기에 대한 이용 확대를 많이 하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과학자들은 쑥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면서 그 연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산천엔 우리 생활과 가까운 수많은 종류의 풀들이 있어도 쑥처럼 식생활 풍습과 약물 사용, 지어 치료 수단으로서까지 밀접히 관련된 그러한 풀은 없었습니다.
이런 법의 풀을 다름 아닌 우리 민족, 조선민족이 제일 먼저 이용해 왔습니다. 정녕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쑥은 민족의 역사에 진하게 승배해 있으며 민족문화 전통을 더욱 빛내어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갓 해방되었던 1946년에 벌써 나라의 전반적 약초 자원을 조사 장악할 때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었으며 1951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는 전선에 나가 있던 전문가들을 소환하여 우리나라 북부 산악지대의 약초 자원을 전반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인민들이 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대한 조치도 취하여 주시었습니다.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려 6차례나 강계 고려약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고려약 공장들을 현지도 하시면서 고려약을 익수화, 성분화, 가하고 생산 공정을 공업화, 무진무기화할 때 대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질이 좋고 효능이 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이 실직 그 덕을 보게 할 때 대한 가업도 주시었습니다. 우리 민이 오랜 생활 속에서 친숙해진 여러 가지 쑥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시기와는 달리 현대적인 추출 농축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함으로써 그 효능이 높아 날이 갈수록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쑥 연구사들은 쑥고개 마을과 함께 과학기술 전당을 자주 찾곤 합니다. 이제는 쑥에 대한 자료가 거의나 과학기술 전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더 큰 연구 성과로 받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구사들은 지금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농학, 생물학, 식품학 분야에서도 쑥의 이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쑥에 의한 더 높은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주 이 전당을 찾아올 때마다 연구사들과 요리사들은 유다른 감흥을 받아 안곤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쑥이 많고 쑥향기가 넘쳐 예로부터 쑥섬이라 불리워졌다는 바로 이 섬에서 민족의 대화합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시었으니 쑥에는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민족의 자랑과 지향도 함께 오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뜻깊은 사연들을 간직한 역사의 땅에 거연히 서순 저 과학기술 전당은 민족의 자랑인 쑥향기의 의미를 새롭게 안겨주며 우리 모두에게 쑥만이 아닌 반만 년을 이으면서 새겨진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자기 것을 제일로 여기는 마라.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이라오. 자랑하자 우리 민족, 사랑하자 우리의 땅. 세상 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세. 세상 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세. 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물려주며 신비한 약재로 음식으로 이용해왔고, 오늘은 우리 당의 손길 아래 그 향기 더욱 넘쳐나는 우리의 쑥. 쑥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국의 불안포기도 무심히 대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아 갖고 갈 때 우리의 생활엔 민족의 자랑, 민족의 향기가 더욱 차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